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MBS 조사에서도 빠졌습니다. 여당의 입법 가속도 논란입니다. 과연 오늘 갤럽 지지율은 어떻게 나올지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갤럽과 리얼미터에 이어 MBS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자, MBS에서도 이 60% 중반을 기록했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57%까지, 그러니까 8%포인트 정도 하락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이 갤럽과 리얼미터에서도 연이어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을 2주 연속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임바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지금 보고 계신 것은 한국갤럽의 지지율입니다. 잠시 후에 오늘 또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3주차 갤럽 대통령 지지율 결과도 잠시 후에 나오게 되는 건데, 반등을 했을지 아니면 더 급락을 했을지 떨어졌을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영환 의원님, 네. MBS에서도 그러면 3대 여론조사 결과죠? 네, 그렇죠. 갤럽, 리얼미터, MBS 모두 다 대통령 지지율이 다 떨어진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MBS 여론조사는 신뢰도가 높은 게 표본이 많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 그래요? 비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 높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지요. 일단 떨어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을 본다면 임기 초에는 굉장히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가 이제 계속 빠지는 것은 당연한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왜 빠졌느냐, 기대감 대비 현실이 차이가 컸다, 뭐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초창기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대통령이 되면 너무 급진적인 정책을 쓰지 않을까, 너무 좌파적인 정책을 쓰지 않을까 했는데, 장관들 임명을 보니까는 상당히 중도 성향의 장관들이 임명이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네 하면서 중도 계층, 일부 보수 계층까지 지지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신감이 도취해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로 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지율 하강 곡선 때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서 앵커 말씀도 나왔지만은 조국, 윤미향 사면, 그 다음에 본인의 각종 사건에 연루됐던 변호사들을 인사청문회가 없는 자리에 6명이나 임명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역시 이재명이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실망감이 반영됐다.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당시 투표율, 지지율이 49%였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하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 국면대로 간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따라서 이 지지율은 넘나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사실 이 여론조사 지지율을 너무 의식해도 안 되지만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게 민심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한 사람들이 좀 유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갤럽 지지율을 일 단위로 봤을 때 8월 14일에 긍부정 지지율이 긍정이 48.4, 부정이 47.0, 딱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지지율 그래프가 역전이 되는 대도크로스 직전까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라는 분석을 대통령실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보도도 오늘 많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지지율을 볼 텐데요. 광복절 특사에 대한 평가도 물었습니다. 뭐라고 답변 나왔을까요? 적절하지 않다 54죠. 과반이 넘었어요. 부적절하다가 54% 나왔어요. 적절하다는 38%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광복절의 윤미향을, 조국을, 사면 복권을, 최강욱을, 이런 부정적인 여론들이 절반이 넘었다는 거죠. 굉장히 좀 뼈아픈 대통령실에게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광복절 특별사면 부적절했다가 54%가 넘었는데 박정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영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 과정이라든지 광복절 사면이라든지 또 거기에 덧붙여서 주식 양도세 문제도 있었고요. 아, 그러네요. 주식 양도세 문제. 이춘석 의원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똑같은 MBS 여론조사상으로 네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경제가 안정화되고 있다 등등, 평화가 안착되고 있다 등등은 전부 다 50%가 넘습니다. 심지어 58%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걸 보면은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큰 틀에서에 대한 지지는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사고에 따라서 이런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율 변화에 대한 것도 대통령실도 유의해서 보고 있을 텐데 여태까지 경험으로 보면 꼭 해야 될 일들은 되려 정권 초반에 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고 계속 지지율만 생각하면서 국민들이 좋아할 것들만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꼭 해야 할 개혁이나 혁신 같은 것들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뭐 여론조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하고 또 앞으로 남아 있는 우리가 한일이나 한미에 대한 정상회담이 곧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계기고 그 이후로 또 지지율 반등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 전라, 그러니까 호남 지역의 지지율도 많이 빠졌습니다. 자, 이번엔 민주당 지지도입니다. 동반 하락인데요. 특히나 민주당의 이 텃밭, 심장으로 불리는 광주 전라,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79에서 49.1로 29.9%포인트가 빠졌습니다. 특히나 정청래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호남에서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거 이제 새로운 지지율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더 빠질지 조금은 회복될지 이것도 궁금한데 왜 이렇게 빠진다고 보세요? 일단은 그거는 지지율 빠질 거는요, 대통령실에서 제일 잘 알았을 거예요. 첫 번째 인사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진수, 강선우 다 낙마했습니다. 거기에다 조금 전에 박정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식 문제가 있었어요. 그 정책위 의장이 양도세 관련해서 왔다 갔다 했고,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법사위원장 이춘석 의원님 지금 굉장히 큰 곤경에 처해져 있었는데, 지금 초반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주가 3천 아니었습니까? 네. 3천 넘어갔다라고 한 거 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주식마저도 그와 같은 그 팩터들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건데, 그런 와중에 특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호재가 되겠습니까? 악재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악재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조국 대표만 했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윤미향 의원 끌어들였다고 하는 건요, 제가 봐도 아직까지도 전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또 광복절 특사잖아요. 그것도 을사년이란 말이에요. 올해가 을사년인데 을사년 광복절에 윤미향 같이 위안부 할머니 뒤통수 친 사람을 그 사면 복권을 갖다가 한다? 거기에다가 윤미향 의원은요, 이렇게 형사처벌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손해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할 거 다 하고요. 세비 다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거는 일단은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부채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범진보 지지층에 있어서는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면 그 지지층 내에서는 그 지지율이 더 강고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국민 전체적인 지지율은 떨어질지 몰라도 범진보 내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질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광주 전라 호남에서 그런데 제일 많이 빠졌어요. 결과는 예측했던 것보다도 더 넘어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도 굉장히 당황한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호남 지방에서는요, 이거는 굉장히 큰 패착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호남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체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어떻게 내가 국민의힘을 찍냐 그러면서 좋던 싫던 어쨌든 마음에 안 들어도 민주당이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가 아니고요,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아니면 조국혁신당이냐. 그러면 저 같아도 뭐 민주당보다 조국혁신당이 조금 더 낫지, 이런 호남 유권자들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빠질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다음 주에 한일 한미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또 결과에 따라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굉장히 중대한 시점에 우리나라가 와 있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우상호 정무수석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광복절 특사에 대한 이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임기 중 조국 사면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 정치인 사면하면 지지율 4, 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예측보다 더 떨어졌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 대통령이 피해가 있더라도 할 일은 합시다라고 결론.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이 대통령이다. 결국 이 조국 윤미향 사면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예상보다 많이 빠졌다라는 걸 정무수석도 시인을 한 겁니다. 전현희 의원 등이 조국 윤미향 사면 여론 안 나쁘던데? 라고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우상호 수석이 가장 정확하게 민심의 흐름을 읽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 게 양태형 변호사님. 강선우 의원 낭만 한 분 계속 언급해서 좀 뭐 그렇긴 하지만 또 팩트는 팩트니까 예 강선우 의원을 여가부 장관으로 계속 뭐랄까요 고집 피웠을 때 우상호 수석이 가장 좀 뭐랄까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 당에 가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제 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제 뭐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걸로 정리가 되었고,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뭐 법적으로 무슨 뭐 이분이 뭐 결격 사유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본인 스스로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내려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과 결국 이 사면이라는 거는 이 대법원까지 보통 확정 판결이 난 거를 이제 형을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사실 그건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 그러니까 초기에 뭐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코스피 3,000 넘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 그러니까 중도 보수나 중도 진보를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의 그런 정책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호응과 기대를 했었는데 근데 그것과 이제 다르게 좀 여러 가지 이 미국과의 뭐 관세 협상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몇몇 의원들의 약간 좀 이제 범죄 혐의가 드러났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주식 양도세 문제 등 그러니까 조금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높은 기대와 이제 맞물리면서 더 좀 많은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큰 이제 낙차를 보인 걸로 보이는데 이제 뭐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있고 또 이틀 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서 거기에서 정말 이제 외교적으로나 안보적으로 조금 더 이제 발전적인 모습을 또 그런 결과를 나오고 한다면 그 지지율은 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살아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한 것이다 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조국 전 장관 등 사면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크게 손해봤다. 우상호 수석이 이렇게 얘기를 한 셈입니다.